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 합동 발표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경매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의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절세 문제 이런 것들이 민감한데 오늘 정부에서 10월 15일 아주 강력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모레 10월 17일 날 175기 개강을 앞두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한국공인협회의 입찰 대응을 제가 입찰 대응을 한 16년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고 경남대학원 창신대학교에서 그리고 한 10년 강의를 했고 신한의 지임장 출신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법학박사 황경진 학위를 취득했고요. 경매학원장으로 한 15년간 청담역에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제 10월 17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직장인들이 이제 출근하기가 오기가 쉽도록 토요일에서 금요일 저녁으로 학원 시간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직장인들이 많이 학원 수강하시고 미리 퇴직도 준비하시고 노후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반은 지금 60만원 2개월 과정을 먼저 입문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저하고 경공매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는 010-8765 위에 상단에 있죠.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서 100세 시대를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100세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장소는 저 청담역 4번 출구 되겠습니다. 한 50m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많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주택 안정화 대책,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 대책이죠. 오늘 10월 15일 날 오늘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중요한 것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가 오늘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움직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지도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서울시 전역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요. 경기도는 12개 지역, 그죠?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별개하고 그들하고 나머지 지금 서울시가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겸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왔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과천시, 광명, 성남시, 분당, 수정구, 그죠?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당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에는 수지구만 들어왔고요. 기흥구하고 처인구는 안 들어왔습니다. 어항시, 하남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겸 투기 과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시기는 10월 16일이니까 내일 날짜로 바로 이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현행은 4개다. 4개고 서울에 다 지금 전 지역하고 과천시부터 하남시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성남 오른쪽에 있죠. 성남 오른쪽에 있는 하남시도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투기 과일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지도는 이렇게 되는데 남양주 의정부는 빠졌고요. 구리는 빠지고 나머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하남도 들어오고 광주시는 빠졌고요. 용인시는 들어왔는데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이거는 빠졌습니다. 용인시 들어왔고 수원도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성구는 빠진다. 화성시, 오산, 안산, 군포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고 일단은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로 다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건 지금 인천이 안 보입니다. 인천이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 겸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저도 이제 경매 학원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낙찰을 많이 받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규제가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강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낙찰자한테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 4개구에서 25개구 전역으로 되고, 경기도에서 하남시까지 다 투기 조정 대상 지역 겸 투기 과열지구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앞으로 20일 위에 거는 이제 요거는 20일 되면 또 진행될 겁니다. 5일 뒤에 되는데, 아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조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상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이 된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을 하겠다. 토지거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규제가 되면 어떤 규제를 하는가? 그러면은 이제 이 규제 요건은 이제 부동산이 급등하는 지역이다. 뭐 지정 기준은 그렇고요. 지정 효과를 보입니다. 대출은 주담대가 LTV 무주택자는 40%입니다. LTV 40%고 유주택자는 없다는 얘기죠. 없고 대출 한도는 6억 이하인데 요것도 조금 2억에서 6억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그래서 이제 예로 요번에 조정이 됐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아까 빨간색 가리는 거는 전부 다 40%밖에 안 된다. 예로 10억 감정가다 크면 한 4억 정도 된다. 6억도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억이다 크면은 뭐 한 5, 4, 20, 2억 정도 해주겠다. 뭐 주담대를 막 그런 이야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70%죠. 70%인데 이게 40%니까 상당히 5억 것도 5천 35, 3억 5천 돼야 되는데 40%니까 2억만 해주겠다. 감정가 5억이면은 2억밖에 안 되겠다. 3억 5천 못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세제는 다주택자,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은 1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2억이다. 그죠? 2억. 대출 한도, 전세 대출은 2억이고,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 대출은 금지한다. 똑같네요. 1억은 신용대출, 1억은 초과, 1억 1,000만 원, 이런 셈이죠. 1억까지는 괜찮고, 1억은 초과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 1년간.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이 기표가 되면은, 기존은 괜찮고요. 기표가 되면은 지금, 1년간 규제지역에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 막 이런 겁니다. 그럼 세제는 이제 세금 문제죠. 세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하겠다. 그래서 예로 하나가 아닌 하나 더 샀다 하면은 8.4%. 또 하나 더 사면은 12.4%입니다. 12.4%. 그래서 이제 이게 중과는 뭐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례 전면 배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지금 유예되고 있죠. 5월 9일까지 유예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5월 9일까지는 되겠지만은 5월 10일에 팔면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20%, 30% 중과가 있죠. 자기 원래는 내는 세금 플러스 20%, 30%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내년 5월 되기 전까지 뭐 다 팔아야 되겠다. 다주택자는 파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 3년, 지방 1년은 전매제한 하겠다. 전매제한. 청약은 재당첨 기한은 7년. 오른쪽에 있는 것은 10년 큰 것은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는 보시고 기타. 그래서 이제 이되면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가 있죠. 뭐 경매에서는 이게 없는데 지금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 신고 의무가 있다. 이제 여기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는 경매에서는 이게 없는데 입주 계획 신고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매에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갔는데 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이내 전입 신고 의무가 있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또 달아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매에서는 강남 3구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없습니다. 없고 대출을 안 받으면 전입할 필요가 없는데 받는 사람은 6개월 이내 전입 신고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같이 이제 병행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출 문제입니다. 대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반 왼쪽이고 투기가일주는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분모가 같은 거는 막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있죠. 사업자 대출. 뭐 신고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그거죠. 주택 매매 사업자, 지금 임대 사업자는 지금 9월 7일에 이게 이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예로, 도배장판 사업자를 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겠다 하면 이제 됐죠. 됐는데, 요거 외에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사업자 아니고, 다른, 다른 뭐 사업자 등록, 예를 들면 도소매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음식업 뭐 이런 거를 내가지고, 사업자를 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낙찰을 받아서, 매입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받겠다. 그건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제한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 지금 가계대출이 상당히 정부에서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000조 넘습니다. 그래갖고 IMF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도 상당히 참 가계대출에 우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그죠?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LTV가 무주택자는 처분 조건을 1주택 포함하는데 한 40%를 한다. 40%. 그래서 보통 지금 70%죠. 70%에서 40%로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니고, 40% 하겠다. 그러면 예로 10억 같으면은, 예로 7억 해줄 수 있는, 대출을, 예로 뭐, 광진구든지 여러 가지 옛날 3구, 강남 말고, 이런데 여타 서울은 70% 해주는데 40%로 내리겠다. 그럼 10억짜리 같으면은 예로 4억을 해주겠다. 4억. 6억, 대출한도 현재 6억인데, 6억이 아니고, 이거는 4억만 해주겠다. 6억에서 2억 빼고 해주겠다. 40% 상당히 센 겁니다. 유주택자는 아예 안 해주겠다. 유주택자는, 담보 비율이 없다. 현금으로 사든지 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비규제지역, 수도권 외에는, 무주택자는 70%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벗어나 버리면은, 무주택자는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70%고 유주택자는 60%다. 이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최대 한도 6억은 제한하겠다. 6억은 이건 이제 뒤는 놓은 거죠. 6억 제한하는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다. 서울 강남에서도 6억으로 제한하는데 대출을 받으면 이제 전입 의무가 같이 생기는 겁니다. 경매에서는 최대 만기가 30년 이내, 40년에서 이제 30년 이내로 조금 줄어졌죠. 중도금 대출은 제외한다. 잔금 대출 전환 시 6억원 한도를 증가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LTV가 70%다. 70% 전입 의무가 있다. 전입 의무. 생애 대출도 최초 70%. 취득세 뭐 300만원 뭐, 감면 이런 것도 있죠. 생애 대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그는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생애 최초 대출은 70%의 전입 의무가 있다.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는 1주택 최대 1억 원으로 해주겠다. 그죠? 생활안전자금 주담대는 1억 원. 다주택자는 금지하겠다. 그 다음 전세대출 이전부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하겠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한다. 80%. 1주택자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일어나겠다. 그죠? 여러 가지 보증회사를 거쳐도 전에는 3억 2억 2천까지 막 됐는데 2억 원으로 일어나겠다. 이런 조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일어났다. 대출 실행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1년 이내, 1년간의 규제지역 안에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나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죠.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내에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개발, 재건축으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구할 때 추가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 규제지역 안에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재건축, 중도금 이주비 대출 구할 때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걸 제한하겠다. 중도금 대출 보정 발급 요건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매매 사업자든 임대 사업자든 그 외에 다른 뭐 제조든 무슨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매업, 소매업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자 대출을 해달라. 주택 구입 목적 해달라. 이거는 안 해주겠다. 막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 그죠? 2주택자는 8.4%, 8.4%입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은 12.4%, 뭐,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은 무조건 12.4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이 취득세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벗어나면은, 예를 부산이든 광주, 광주시든 창원시든지 벗어나면은 공시가격 2억까지는 중과가 없습니다. 얹고 2억 이하는 중과가 없습니다. 이런 중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수도권을 조금 벗어난 지역에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취득세 문제, 양도세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면으로 배제하겠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있죠. 우리가 뭐 1년 미만이면은 17%, 1년 이상 66%고 2년 지나면은 이제 기본세율로 가죠. 누진세율. 거기에서 20%를 2주택자는 20%, 그다음에 3주택자는 30%. 그게 뭐 예를 들면은 45%다 하면 65% 된 거죠. 65%. 그러면 75%. 참 대단하다, 그죠? 3주택이 되면 75% 세금 빼버리니까 뭐 그냥 플러스 기본세율 플러스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뭐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중과를 배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죠. 내년 5월 9일까지, 내년 2020년 5월 9일까지 배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 9일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2년 보유, 그죠? 2년 보유를 2년 및 거주 2년. 자, 이게 또 무섭죠. 양도세를 피하려고 하면은 거주가 붙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시끄러웠죠. 조정 대상 지역 옛날에 시끄럽습니다. 거주가 붙었죠. 거주. 그러니까 비과세 하려고 하면은 2년, 지금은 등기부상, 지 이름, 자기 낙찰자나 매입자의 이름만 등기부에 올라가서 2년만 지내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거주까지 2년을 채워야, 이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1세대 1주택도 아주 센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민간 매입, 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제한. 옵스텔은 1년 전매 제한, 그죠? 100실 이상 건축물은 1년간 전매 제한. 그럼 주택, 청약주택, 그 다음에 옵스텔, 뭐, 청약 강화, 그 다음에 적용 비율, 추첨제, 무순위 청약, 재당첨, 부작. 청약은 우리가 경매하고는 별로, 많이 쓰진 않죠. 매입자들은 이건 청약은 우리 경매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재건축 조합은 주택공급세 1주택으로 제한하고 조합은 지양도를 제한하겠다. 지양도.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을 5년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특히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하고 입주 계획이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은 이게 강남 상권에 해당되는데 이제 서울에 아파트 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입주 계획 신고, 전입 신고하라는 얘기죠. 전입 신고. 계획 투자 안 된다 얘기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입주 계획을 신고해라. 되었습니다. 자, Q&A 보겠습니다. Q&A. 규제지역 내 전매 제한 누구에게 언제부터 되느냐? 규제지역 지정 공고를, 그럼 오늘 규제지역 지정 공고로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하겠다. 전매를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적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 적용 대상 시기 보시면 되겠고요. 규제 지정이 되면은 정비 사업이 받는 규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거는 이제 좀 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느냐, 그죠? 10월 20일부터. 토지 허가구역 지정은 10월 20일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5일 뒤에 진행이 되죠. 10월 20일부터 발생이 된다. 체결 전에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된다. 그죠? 체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라. 얘기죠. 10월 20일 전에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부과가 없다. 실거주 의무 또한 없다. 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자는 토지 허가구역에 허가받을 그거는 없다. 20일 이후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아까 그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남이 포함되고요. 구리 남양주 빠지고 고양시 다 빠지네요. 고양시 의정부 빠지고 부천이 빠지고 부천, 그 다음에 인천 부천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 안양, 안암, 목포, 그러니까 인천이 빠졌죠. 인천이 여기서 인천의 토지 그래 허가구역에 인천이 빠졌습니다. 인천이. 그 다음에 수원, 건성구, 화성, 오산, 용인, 청인구, 기흥구, 광주시 이런 데는 이제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 지정이 25곳, 경기는 12곳, 그죠? 이제 토지가 하고 아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거는 근데 5일 뒤에 10월 20일부터 진행되는 거죠. 토지 허가구역이 진행이 되면은, 그죠? 진행이 되면은 이제 좀 제한이 있죠. 여러 가지. 올해부터 20일부터 연말까지, 그죠? 20일부터 지금 내년 연말까지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일단 계속 연결될지 모르지만 일단 내년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 그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실거주 의무. 참, 중요하다고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또 허가를 취소하겠다.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강화한다. 기존은 70%인데 요거를 토지허가구역이 되면은 40%로 줄이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남시나 이런 데는 이제 40% 된 거 40%, 성남시 이런 데, 수원 이런 데는 이제 다 모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40%로 LTV가 내려온다. 그 이야기죠. LTV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가 했죠. 이제 대출 이야기입니다. 대출인데, 금융회사가 은행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 너무 이렇게 간단히 쓰는 좀 그렇죠. 주담보대출의 대출원들 유언을 제한했는데, 개선을 하는데, 이게서 이제 차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차등하느냐. 수도권 규제지역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6억이었습니다. 6억인데 요거를 15억 초과 25억이 되면은 4억만 해주겠다. 조금 해주겠다 얘기죠. 맛배기만 주겠다. 25억은 2억 해주겠다. 10%. 그죠? 10%. 요거는 한 20% 가까이 되죠. 정도. 그래서 15억이면은 6억. 자,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요런 10억이다. LTV가 40%다. 규제가 되면은 그러면 4억이 되는 거죠. 6억이 아닙니다. 4억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0억이다 하면은 6억이 아니고 4억이 된다. 왜냐? LTV에서 제한받은 LTV에서 40% 아닙니까? 규제지역은 40%니까 이게 4억이 된다. 4억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 하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4억만 해주겠다. 기존은 7억까지도 가능했는데 4억까지 되겠다. 70%인데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 내일부터입니다. 10월 16일. 스트레스 금리. 요거는 이제 주담대에서 플러스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 올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금리에도 타격을 주겠다. 이죠. 1.5% 이상 올리겠다. 전세 대출도 DSR에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죠. DSR 그런 것은. 너가 이제 40%면은 이제 10억 가지고 너가 연봉이 1억이면 4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이제 계산하는데 거기도 전세 대출도 포함을 하겠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요거는 전세 대출은 제외되는데 포함을 시켜서 이제 대출을 또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묻겠다. 10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요 이제 은행에 이제 여러 가지 적립 비율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출을 쪼이라 말이죠. 대출 쪼아라. 그래서 엊그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부동산이 과대평가돼 가지고 일본처럼 될 확률이 있다. 일본. 그게 무슨 말이 그러면은 일본에 91년도부터 그 아파트 버블이 생겼죠. 생겨가지고 예로 91년 마이너스 5년 전에 1억 2천 주고 산 아파트가 동경 아파트가 3억 6천까지 3배 뛰었어요. 91년도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86년도 되겠죠. 86년도에 수도권 일본 동경에 자기가 산 것이 1억 2천인데 이게 이제 91년도 일본에서 버블 생길 때 우리도 지금 이제 아마 버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3배니까 3억 6천 갔어. 3억 6천 3.65이 갔는데 요게 지금 30년 동안에 흐느적 거리다가 지금은 10% 3천만 원에도 이 팔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국민 소득이나 이게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빌리면은 폭탄 돌리기다. 폭탄 돌리기. 이 아파트 이게 오른 게 이게 폭탄 돌리기다.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막판에 내윤서를 할 수 있느냐. 누가 폭탄을 지고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게 누가 또 마지막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자폭이 될지 이제 뭐 골치 아프죠. 이게 예를 들습니다. 공유 산지가 폭탄이죠. 폭탄이 사실은 뭐 건축이 안 되니까 이게 1,000만짜리가 2천 1억까지 올도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1억 오를 때까지 좋아요. 1,000만에서 2천 3천 뭐 1억 오는데 나중에 보기에는 건축도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실제는 1,000만이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유의해서 너무 부동산에 편중하지 마시고 뭐 요새는 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많죠. 투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뭐 세무조사, 국세청도 뭐 뛰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금융위 뭐 하여튼 정부에서 뭐 예전부터 해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특히 또 여기 나오는 것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설립해서 내년에 뭐 하나 만들겠다. 예, 여러 보험감독원, 뭐 금감원처럼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면 되죠. 금융감독원 만들 게 아니고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자.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후속 조치. 근데 수도권 135만 원. 전에 설명드렸죠. 수도권에 135만 원을 공급기업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줄 테니까 너무 부동산에 서울 시내 수도권의 아파트에 목매이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뭐 135만 원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겠다. 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몰빵하지 말란 얘기죠. 막 똘똘한 하나 정도는 가져도 돼. 그래서 이제 추진 일정은 이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2개 가지고는 오늘 됐고요. 허가구역은 20일부터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날짜에 따라서 지금 움직입니다. 세제도 뭐 있고 쭉 있죠. 감독기구도 보면은 2025년 11월 달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하고 내년에 감독기구, 예로 부동산 금융, 현재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감독원을 뭐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자, 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기가 내일 모레 이제 개항이 됩니다. 저녁에. 그래서 이제 민생 회복 지원에서 우리가 동참해서 또 수강료도 대폭 좀 내렸습니다. 한 30% 이상. 그래서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 뭐 단기반, 장기반 오시 좋고, 장기반은 예로 1년 과정이면은 이게 이제 평생입니다. 1년 과정은 평생이 되고, 교재비도 뭐 무료지만은 수료에도 이제 권리 분석이 상담이 평생, 이게 이제 평생 회원들은 1년 과정은 권리 분석 상담이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낙찰을 받고요, 10% 떼이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 수강생들도 지금 보면은 엊그제 상가 낙찰 받은 분도 내가 1,600만 원 10%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탁 공매에서도 또 한 3천만 원 정도 10% 들어가는데, 사실 참 되돌려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분석을 잘못해서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물론 경매는 또 벌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많이 벌 때가 또 있고 뭐 그렇죠. 조금 손해 보고 또 많이 벌고 나면 뭐 충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에 수강을 좀 하셔가지고 경공매를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백세가 참 축복이 될 겁니다. 축복이 되고, 못 배우면은 부동산을 모르면요 3대가 어렵다고 그래요. 3대가 잘 알면은 3대가 풍요롭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입문을 하셔가지고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비드 공매도 그런 게 있죠. 뭐 커피점 임대하는 게 있죠. 국가에서 뭐 전세 보증금도 없고 권리금도 없고 월세만 1년치 선불 하면은 여러 시청, 도청 이런 데 보면 커피점 보이죠. 편의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세만 내면 됩니다. 관공서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편의점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 것도 임대가 안정적으로 보통 한 6년간 3년 플러스 3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강생이 낙찰 받아가지고 뭐 5년에 한 6억 벌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사포 마상 띄고 한 1,000만 원씩 해서 1년에 1억 2천, 5년이면 한 6억 버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학원에 여러분들이 좀 수강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그죠? 요게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